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자, 지수의 변동폭은 어제와 대동소이합니다. 네.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들 아직도 팔고 있죠. 보합권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오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확실히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까지 7거래일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폭도 확실한 모습이죠. 760포인트 그 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쪽도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건 거의 이쪽으로 시선이 다 집중됐다. 요거죠, 요거? 맞아요. 네. 2차 전지 쪽으로만 시선을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발 호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대표하는 셀업체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오랜만인 게 LNF가 10만 원 네. 윗단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강한 종목들은 최근에 자주 거론됐던 종목들이 또 네. 언급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도 맞아요.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확연히 강세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해당하는 종목들도 괜찮고요. 언급되지 않은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죠. 네, 02-325-8100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참여가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줄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봐주셨습니까? 지안님 반갑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죠. 주가도 쑥쑥 올라간다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네, 기온 바뀌었다는 얘기 어제도 참 많이 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느껴집니다. 맞아요. 이 뜨거웠던 여름이 순식간에 가을로 갔죠. 윤재코 오늘 추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이미 감기가 살짝 감기 기운이 왔거든요. 맙소사. 어떻게 같은 인류가 이렇게 기온 느끼는 게 다른 거죠? 전 너무 추워요. 저 사실은 아직도 네. 스튜디오 안에 있으면 조금 덥거든요.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잖아요. 윤재코 지금 사실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담요로 담요 아주 덮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와,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네. 자, 그리고 어머 잠깐만요. 폭풍 주신님도 폭풍주신님. 감기 기운. 아, 그래요.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이건 반갑긴 한데 네. 갑자기 바뀌고 있고 맞아요. 게다가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우리 투자하는데도 바쁜데 감기 걸려서 이게 그렇죠. 참 아프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일교차 그리고 건강관리 어느 때보다 힘써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지금 해운대님께서는 전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유쾌한 목소리의 주인공 두 앵커님. 그리고 뭐죠? 왜 그리고 그리고 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병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민님도 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안녕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따상님께서는 이수 페타시스 종목 진단 그리고 네. 샛별과 초승달님은 성일라이텍 성일라이텍. 남겨주셨습니다. 자, 강성님께서도 오셨네요. 창행, 윤행, 하이 남겨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수직상승님은 하나솔루션. 오늘 하나솔루션. 시작부터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프닝 때도 언급을 했던 바로 그 종목. 권정란님. 네, LNF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울릉도 타코야키님, 야차공주님 반갑고요. 그레디언트 들어가셨네요. 자, 그리고 코끼리님. 콩삼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가끔 시기 되면 인삼 튀김을 해먹는데 많이 먹으면 머리가 띵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인삼 튀김 얘기가 지금 머리가 띵한데요. 인삼 튀김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인삼을 그냥 와그자그자 씹어 먹는 아니면 액기스를 해서 맞아요. 먹는 이런 걸 들어봤는데 인삼 튀김 얘기는 상당히 좀 낯서네요. 자, 그리고 피치펀치님과 개설이님, 바란님까지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거론을 해보도록 네. 할까요? 자, 오늘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키워드는 뭘까? 금추, 자, 금추입니다. 배추. 맞군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다 보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배추가 아니라 금추다. 네. 이거 뭐 금값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착안한 오늘의 랭킹 주제입니다.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자, 최근 가장 비싸진 먹거리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인플레이션 특집인가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8월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 자료에 의거해서 네. 골라봤습니다. 우리 먹거리 항목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많이 물가가 올라서 충격적이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도 7월 대비해서 8월에 물가지수 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들을 제가 직접 골라봤습니다. 통계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대표적인 많이 올랐던 먹거리들을 골라봤거든요. 자, 확실히 야채, 채소 종류가 진짜 많이 올라갔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항목들이 채소가 많습니다. 탑5인 거죠? 그렇죠. 자, 파프리카도 있고요. 부추, 배추, 그리고 시금치에다가 쇠고기까지 있거든요. 자, 어떤 항목이 7월 대비해서 8월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을 골라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자, 아마 배추 얘기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귀숙님께서 네. 배추 한 폭에 25,000원이라고. 한 폭이 25,000원이요? 아니, 저는 22,000원인가 그거까지는 뉴스에서 접했던 것 같은데 사실 2만 원대 얘기 듣고서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김치가 와. 그러면은 김장을 할 수가 있나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얼마 제가 그 추석 때 네. 집에 내려갔더니 어머니께서 이 얘기 하셨거든요. 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번에 추석 때 배추 먹는 거 그냥 포기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폭풍 주식님도 그 얘기 해주고 계시는 거죠. 금장 포기 1인 그래요. 김장을 아예 포기해버렸다고. 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진짜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직 상승님 진짜 금추네요. 그리고 꼬꼬님께서는 시금치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계시는데 시금치 얘기가 많이 시금치도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코끼리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시금치도 미쳤어요. 자, 정말 일치킨의 일배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자, 그럼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물가 지수로 네.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먹거리는 과연 뭘지 나중에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는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에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성님께서 윤행은 김치 사 먹겠죠? 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직접 김장을 하진 않지만 뭐 이 또래에서 사실 김장을 직접 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저희 엄마가 손이 엄청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김치가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오늘 가면은 그 방문해서 뭐 어머니 아버님 그 어깨 좀 주물러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 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찾으러 유튜브로 가볼까요? 자,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은 이 종목이군요. 어제 장에서 진짜 많이 그쵸. 화제가 됐던 종목입니다. 네. 고조 사토루님의 종목인데요. HLB 그룹주 그 가운데서도 어제 상승률이 가장 가장 돋보였던 높았던. 그 한 종목이죠. 테라퓨틱스 보겠습니다. 자, 테라퓨틱스의 매수 가격은요 11,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비중을 보니까 비중을 많이 담고 계신 건 아니네요. 10% 가지고 계십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 어제 사실 장중에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윗골을 꽤나 달았지만 그래도 10% 넘게 띄우면서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가는 거죠. 결국은 10,000원대 위로 올라섰거든요. 현재도 8%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11,300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매수 가격으로 거의 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급등을 했는데 이거 아쉽지만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팔까? 네. 아니면 매수했던 가격까지 기다릴까? 맞아요. 이거 진짜 고민되는 지점이죠. 자, HLB 테라퓨틱스에 조금 더 기다릴지 아니면 여기서 아쉽지만 손실 줄여낸 선에서 매도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자, HLB 그룹주들 중에서도 이 종목이 유독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매수가 근처로 가거든요. 자, 그런데 기다릴지 말지가 고민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HLB 테라피틱스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임상 실험하고 있는 게 있죠. 뭐 2상, 3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빠르면 어쩌면, 올해 내에 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죠. 자, 지금 뭐 오늘은 오전에 조금 장 초반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종목별로 다들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라면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좋고, 지금 그 유한양행이 렉나자가 미국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또 이쪽 신약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부분은 항상 명심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임상에서 별 소득이 없었다, 뭐 이건 소득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뭐 임상 시험을 잘 통과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주가 흐름이 괜찮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8% 정도, 9% 정도, 이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어제 윗꼬리를 이렇게 좀 강하게 달았죠. 장중에 보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장중에 한 19% 정도 상승했었네요. 그 종가는 11%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뭐 그렇게 특별하게 훼손을 시키지 않고 양선을 쭉 뽑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뭐 대체적으로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잠깐 조정을 받고 또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는 힘이 있어서, 일단은 향후에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여기가 전고점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180원에 전고점이 위치하고 있네요. 자, 이거 어제 살짝 뚫었다가 다시 밀린 상황이고, 오늘 재차 뚫었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쪽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위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술적이라는 거는 이 주가 움직임이 좀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이 저점 있죠. 전고점. 그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마우스가 지금 안 돼서 잠깐 당황했네요. 자, 여기 전고점 이 자리가 1,180원입니다. 오늘 이 가격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이 가격만 이탈 안 하면 1,180원이란 가격대 이탈 안 하고 오늘 이 위에서 마감돼 준다라면 향후에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일단 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뭐 종가 기준으로 오늘 1,180원이란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뭐 이거를 돌파를 완전히 하고 그 위에서 주가가 형성된다라면 향후에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 테라피틱스 참 이거 보유를 해야 될까 말까 네. 고민되는 지점이었는데 딱 적당한 진단 내용 들어왔네요.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면서 매수가 위로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종목 상담을 갔다 온 동안에 네. 랭킹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쇠고기는 비싸긴 비싸지만 이미 비싸죠. 네, 그래서 변동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많고 네. 지금 압도적으로 파프리카 제외하고 시금치, 배추, 부추, 추추추, 치읓이 들어간 아니 추추 네. 이 형제들이 참 여기서 선방하고 있는데 선방한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배추가 이렇게 비싸지면 곤란한데 네. 말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 절대적으로 가장 비싼 걸 찾는 게 아니고요. 지난 7월 대비해서 8월 물가지수로 비교해 봤을 때 상승률이 가장 큰 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제일 비싸진 거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자,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갑자기 또 비싸진 게 네. 어떤 항목일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폭풍주시님 시금치 얘기 또 나오고 있네요. 오. 바라님 꽃등심 한 근에 102,000원이래요. 꽃등심은 확실히 큰맘 먹고 먹어야 될 것 맛있겠네요. 같습니다. 아니 안 먹을래요. 한 그릇 안 먹을래요. 자, 상추는 왜 없느냐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상추도 그래요. 왠지 상추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말이죠. 자, 태을신다님 배추 얘기 또 해주고 네. 계십니다. 자, 게임처인저님 최고다람쥐님 등등 새로 와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종목 진단 신청도 잊지 마시고 계속 남겨주시죠.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는 네. 주식을 안 하고 소고기를 먹었으면 소고기가 몇 마리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 그래요. 뭐 잃어버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는요. 또 수익을 챙겨가면 내셔서 되죠. 맞아요. 꽃등심 많이 드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이 진짜 많이 나면 고기 안 먹어도 배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종목 진단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들썩임이 나왔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타코야끼님의 종목이고요. 센즈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000원의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들썩이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이제 상임 심의 의결을 거쳐서 26일이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좀 많이 반납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우려가. 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센즈랩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11,000원에 들고 계시고요. 비중은 10%인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그 전에 소고기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증권회사 다닐 때 우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황소 100마리를 팔아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송아지 한 마리 남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그분하고 비슷한 심정이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죠. 지금 뭐 앞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딥페이크 관련되는 뭐 그런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근데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해 갖고 뭐 어떤 재료든지 그래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크게 주가에 반영됩니다. 처음에 막 이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갑자기 얘기가 툭 튀어나오면서 그때가 상승 탄력이 가장 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로 이제 뭐 국회 여가위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실적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썩 가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이런 저 성장 섹터에 있는 그것도 좀 제대로 아직 갖춰지지 않고 매출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해마다 이 흑자는 안 나도 돼요. 예, 흑자 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니까 매출액은 급격하게 좀 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센즈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자, 작년에 뭐 한 저 매출액 117억 정도 나왔네요. 재작년이 9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저 매출액이 오히려 작아요. 자, 그러면 성장은 못하고 있는, 제대로 크고 있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뭐,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항상 긴장감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분 차트를 보면, 자, 여기서, 뭐 계속 하루 종일 출렁출렁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12시 구간에서는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 오늘 양선이 나준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뭐 그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에서 눈 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가 지금 뭐 오늘 종가까지 이게 양선이 나주고 윗꼬리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양선이 나준다라면 가장 좋은 움직임이고요. 자,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어쩌면 내일은 또 갭으로 떠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음선을 그렸을 경우 지금도 뭐 좀 음선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요 보시다가 이 가격대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찍은 자리가 9,300원 정도를 찍었습니다. 9,300원 이탈하면요. 그때는 바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장중에 분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가이드라인 정도는 말씀드렸고요. 자, 누가 대신 봐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보시다가 일단 뭐 양선으로 마무리되게 되면 그냥 보유하세요. 들고 가시면 될 거고. 자, 9,3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면 그때는 즉시 리스크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9,300원 오히려 손절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9,300원 이탈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장중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께서 우리 소고기 얘기하는 거에 딱 네. 집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7월 대비해서 8월 달에 가장 비싸진 먹거리 찾아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채소들도 있고 쇠고기도 있고 한데, 이 항목 중에 제일 비싸진 거 어떻게 추측 가능하실까요? 나 이거 알 것 같은데요. 오! 왜냐하면 네. 어제 제가 이 음식료 업종들 공부를 좀 하느라고 아. 막 뒤져봤었거든요. 네. 시금치가 제일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2등이 배추. 2등이 오. 배추, 1등이 시금치. 아니,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눈동자가 흔들리게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의견 접수해 놓을게요. 자, 시금치 배추 의견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오늘 정말 쉽지 않은 랭킹이죠? 채팅창에 그랬더니 바로 네. 이종목 전문가님께서 오 와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반응이죠? 자, 어쨌든 뭐 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자, 우리 또 할 건 해야죠. 랭킹쇼 주제 요거 5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한번 패를 꺼내보도록 하죠. 5위 뭡니까? 쇠고기입니다. 쇠고기. 이건 예상이 어느 정도 되셨을 네.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미 비싸서 사실 11% 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이거든요. 11%의 쇠고기가 오르면서 5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4위부터는 확연하게 상승률이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오른 거니까 이거 대단히 크게 오른 거거든요. 자, 쇠고기 위로 채소 시리즈들이 나가게 될 텐데 4위부터가 진짜 게임이 네. 될 것 같아요. 자, 4위는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1대는 오늘 관심 종목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미라네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9월의 화요일장 양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검색이 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 시각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합니다. 소폭의 조금 전에 하락을 보였다가 또 반등했다가 어제 종가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62,600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반도체 엑소더스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6조 원 넘게 주식을 팔면서 삼성전자의 매도세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의 매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까지도 지난 7월 이후에 4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비관론을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도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었는데요.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악재를 감안해도 하락이 과도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반기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정한다. 그리고 HBM 시장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쟁 열의 극복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명백하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다만 이런 악재들을 감안했을 때도 지금 주가 하락은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내년 디램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DS 부분의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주가는 메모리 다운사이클 진입을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삼성전자는 소폭의 하락 내지는 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하락 조정받으면서 16만 원 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배터리가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가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에코프로가 이 시각에 8.33%까지 상승을 하는데 장중에는 12%까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만 원 선 진입을 노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밤사이에 5%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주가는 6%까지 올라서면서 15만 7,2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2배 뛴 상황이고요. 신약 개발에 대한 그 호재를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렉나자, 존슨앤존슨과 함께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 허가를 받으면서 국산 항암제가 FDA 허가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또 오늘 오후에 서울 여의도에서 유한양행 IR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연세암병원의 한 센터장, 그 의사분이시겠죠? 폐암센터장이 이야기하기를 올해 말 혹은 내년에 발표가 될 병용요법의 최종 임상 결과값이 매우 고무적일 것이다. 기존의 이 치료제로 있는 리브리반트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치료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 또 이 HIV 치료제 신약 원료 장기 공급 이슈가 있었죠. 이와 함께 이 성장성이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분석을 했다는 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서 나왔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고요. 핑거가 17%까지 강세를 띱니다. STO 법제화 조찬 간담회가 오는 26일에 개최된다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LNF, 에코프로, BM 이런 배터리주들의 상승 그리고 샤페론이 19%까지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AI 기반에서 신약 발굴 첫 성과 원형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첫 성과가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이언 디바이스가 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음봉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이 종목이 움직이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포함이 됐던 종목입니다. 오늘 당일 누적으로. 이 종목은 미국 자율주행차 중국 소프트웨어 금지 소식에 따라서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센즈랩이 11%, 모니터랩도 오늘장에 8%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이 어제 국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들 종목들의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국가가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엔캠의 주가가 8%까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오늘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소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가 16%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이 바이오 관련주 이 종목도 오늘장에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화천기계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화천기계 이 FN 가이드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따라서 화천기공과 화천기계 그리고 FN 가이드까지 일제히 상승을 합니다. 토마토 시스템이 16%까지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 응급의료센터 SUCC가 미국 보험청의 전격 승인을 얻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오게 되면서 주가 주목을 받습니다. 서남도 역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죠. 공급 계약인데요. 36억 원 규모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55% 규모에 해당하는 이런 대규모의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 거의 들어갔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9월장 들어서 점차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STO와 딥페이크 테마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상승 여력이 앞으로 더 클 쪽 있을까요? 네, 최근 자주 언급되는 테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STO 있고 그리고 딥페이크도 오늘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테마 가운데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큰 쪽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네요. 둘 다 테마로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섹터별로 이걸 나누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 뭐 종목별로도 어떤 저 STO 쪽에 있는 것도 못 가는 애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 딥페이크 관련되는 애들도 전혀 못 움직이고 있는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종목 요렇게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뭉뚱그려 갖고 요렇게 질문하는 거는 요건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럼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요. 두 종목 다 그냥 트레이딩만 하고 마셔야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다음 달 되게 되면 저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들죠.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은 지금은 어떤 재료도 부재한 상황이니까 요런 저 돈이 그냥 한 군데로 이렇게 좀 몰려다니고 막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재료 공백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실적 시즌이라는 그런 쪽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나마 좀 둘 중에 그래도 골라봐라. 이러면 지금 저 딥페이크 관련되는 거는 이제 여과일을 통과해갖고 몇 번 나온 재료고, 자, 그 다음에 그 STO 관련되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찬회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국회에 통과가 안 된 거니까 재료가 더 많이 남아있는 거는 STO 관련되는 쪽이 재료가 더 많이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핑거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오늘 장중에 27%씩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여기 17% 지금도 17% 오른 상태죠. 지금 쫓아가는 건 이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거예요. 시청자님들이 만약에 이런 매매를 한다라면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센지랩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요거는 그 딥페이크 관련되는 종목인데 아까는 이왕 보유하신 시청자님이니까 일단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차트 보면서 판단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쫓아가는 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쫓아가는 매매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매매를 하시더라도 일단 뭐 핑거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좀 있다 보면 조창 간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얘기 끝나면 또 내일부터 좀 시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복제화될 때를 대비해서 그 중간에 조정 받을 만큼 받고 옆으로 기는 구간,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뭐 바로 쫓아 들어간 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실적 관련되는 쪽들 종목도 그래야 됩니다. 이 성장주를 하더라도요. 이 이익이 안 나더라도 매출액은 좀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거 이것도 뭐 딥페이크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솔트룩스를 제가 어제 야인시대에서 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뭐 한 3.7% 정도 올라오는데 요게 5월 달에 딥페이크 관련해 갖고 AI 윤리 향상 국책과제를 참여한 그런 내용이 있고 주가 자체도 상당히 많이 위에서 보면 반토막 훨씬 더 났어요. 부러질 만큼 부러졌고 그다음에 구버라는 AI 검색기, 자, 요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루시아2라는 그 대규모 언어 모델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도 딥페이크 관련주가 맞긴 맞습니다. 솔트룩스도. 근데 저렇게 난리치는 종목 말고 요런 종목들 뭐 차분하게 공략해 보는 거, 뭐 그런 거는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요. 그런 매매 전략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또 STO와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서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어디로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그런데 둘 다
테마적인 움직임이라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곤란하다라는 말로 시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얼굴은 반짝반짝 하신가 봐요. 네. 지금 채팅창에 정미킴님께서 주식 선물도 너무 잘하시는데 얼굴마저 번쩍번쩍 하시면 이건 불법입니다. 예뻐지는 방법 좀 공유해 주세요. 신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이뻐지는 방법을 이재불 전문가께 네. 재밌는데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 이거 많이 공감이 돼요. 네. 전문가님 보면 항상 미소가 가득하셔가지고 그렇죠. 기분이 저도 막 좋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간이 빨리빨리 네. 지나가고 있으니까 종목 진단도 또 이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은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유튜브 휴머니스트님의 네. 종목입니다. 자, 패배떨이 오랜만이네요. 세비캠입니다. 자, 매수 가격 29,8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쵸. 세비캠 일단은 4%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이에요. 이게 매수하신 가격이 3만 원이 사실은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이 종목은 소외가 되어 있었죠.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괜찮긴 한데 패배토리는 그중에서도 조금 뒤로 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패배토리 오랜만에 좀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 참 이쪽도 정말로 고생을 많이 시켰죠. 그나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빠졌다가 올라왔다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세비캠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이거 18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24,000원이면 거의 그때 처음에 상장됐을 때 가격에 비하면 진짜로 거의 깡통 수준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문제는 그런 겁니다.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돼서 상장됐기 때문에 상장될 때 그때 당시에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쌌어요. 자, 지금은 일단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깎여 내려왔죠. 자, 이 정도 수준이다라면 지금 이거를 여기서 자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도 종목별로 이렇게 좀 순환매도 돌고 지금 그렇잖아요. 양극재 어제는 전고체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자, 오늘은 또 양극재 섹터들이 강합니다.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약간씩 도니까요. 물론 그 원칙은 저런 것들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원칙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미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시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치는 이 정도 지금 22평선은 좀 뚫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은 딱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3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입니다. 자, 보유하셨다가 일단 3만 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일단 끊어주고 다시 다른 종목들 좀 실적 좀 되는 애들이요.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탈출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비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고요. 네. 매수 가격, 그러니까 3만 원 부근 정도에서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빠른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세비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수직 상승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다룰 수밖에 없는 맞아요. 주제네요. 하나솔루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네. 할 텐데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이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데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뉴스를 또 찾아보니까 네. 썬벨트의 주요 경합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또 기울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누가 압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25,000원대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고 매수가는 3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하나솔루션은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도 미국 대선 좀 누가 이길까 상당히 머리 아프게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쪽 대부분은 보면 해리스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그쪽에서 나름대로 막 다른 쪽들 찾아보다 보면 또 트럼프가 좀 치고 나갔다, 치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 그거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보유를 해야 되느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작년에도 거의 4만 원 근처였었죠. 올해 2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이 대형주가. 그리고 보유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은 지금 뭐 올해 적자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뭘 보고 들고 가느냐? 일단 이 하나솔루션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자산 가치 뭐 거기에서 떨어져도 야, 여기서는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겠다 싶은 그런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솔루션은 BPS라 그러죠. 주당 순자산이 4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5,500원이니까 저 주당 순자산이 4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 회사 안 해. 그리고 회사 그냥 여기서 그냥 정리했을 경우에 저 빚 갚을 것 같고 주주들한테 주당 얼마씩 돌아가느냐 그거예요. 자, 근데 그게 4만 원이 넘어가니까 지금 25,000원이라면 여기서 빠져도 그렇게 더 크게 빠질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쓰리바닥 정도 나오고 있어요. 다중바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지금 다 완전히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좀 더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뭐 저도 제 바람도 해리스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약간은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해리스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좀 더 탄력 있는 상승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팔 자리는 아니고 들고 가야 되는 자리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의 향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건 감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차트상의 위치 자체가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솔루션까지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오늘의 레킹쇼 주제 4위. 뭐 잘못된 줄 4위를 알았잖아요. 보자고요. 그만하라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4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4위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4위가 예상 외일 겁니다. 오! 자, 오늘의 4위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배추가 4위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아니, 배추가 시금치랑 배추가 1, 2위 분명히 할 줄 알았는데 압도적이었는데요? 아까 이재필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알려드릴 게 네.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검색을 해보셔도 다 배추. 시금치 배추 얘기밖에 맞아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시금치 배추가 제일 대표적이니까 네. 뉴스에 전부 시금치 배추 1, 2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통계 자료를 찾아가서 증감률을 다 살펴본 거거든요. 네. 실제 7월과 8월 물가 지수의 증감률로 보면 네. 1, 2위가 이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시금치 배추보다 더 올라갈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히읗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전문가님. 네. 그런데 분명히 아까 전에 전문가님도 1위 배추로 하실 것 같다가 살짝 물러나셨는데 지금 4위를 보고 나서야 판단이 되겠다 하셨는데 그쵸, 바로 그쵸. 이렇게 딱 판단 다시 내려주셨네요. 맞아요. 이종보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파프리카로 의견을 옮겨가셨어요. 물된 동사님도 파프리카가 요즘 비싸던데 네. 하면서 이 대세가 바뀌어가는 그림.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도 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다면
들어오셔서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4위까지 한번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거 아마 다들 모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도 다음 전문가 저희가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 볼게요.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나만 좋은 서포터 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이 종목, 구호 원방테크죠? 현 KN솔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6,7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단기와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이 좋죠. 자, KN솔은 오늘 5% 올라가고 있습니다. 16,420원. 이거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네. 자, 지금 일단 뭐 매수가와 현재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KN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주가 잘 버텨줬던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KN솔 어떻게 보십니까? 네, KN솔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가 이제 액침 냉각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엔비디아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이제 또 액침 냉각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제 액침 냉각 쪽에 투자를 이어나가게 되면 KN솔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제 액침 냉각 쪽에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매출 비중 어느 정도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기대감을 활용해서 일단은 트레이딩이 조금 더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대감이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짧게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다가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KN솔이 최근에 한 차례 이제 또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급등이 나오고 나서 수급이 쏠린 이후에 보게 되면은 KN솔이 워낙에 이제 매물 구간이 또 많이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약간 18,000원 구간부터 22,000원 구간까지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이제 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하면 사실 이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소화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액침 냉각이 시장에서 완전하게 이제 크게 주목을 받고 어느 정도 주도 섹터로 움직여줘야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을 소화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제 이 주도 섹터로 움직이기에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완전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KN솔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꾸준하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전에도 한 18,000원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수급이 되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안내를 드린 적도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액침 냉각 관련해서 KN솔이 기대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매물 구간이 두텁기 때문에 상승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오늘 혹은 최근에 이제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오늘 이제 또 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수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딱 21선 단기 매물 구간에 또 막혀 있는 그런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위에는 121선 두터운 매물 구간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진입을 하시려면 이 앞선 구간 2만 원까지 구간에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고 눌렸을 때 진입이 되셔야 되지, 지금은 아직까지 소화해주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수급 자체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N솔 같은 경우에는 호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기 장기로 봤을 때 액침 냉각은 분명하게 시장에서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될 섹터,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기대감으로 인한 수익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18,000원, 2차 목표가 2만 원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시청자님께서 나는 1, 2주 정도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이 짧은 기간에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1, 2주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지금 정리하고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나는 몇 개월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지금 뭐 주가도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뭐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KN솔 살펴드렸습니다. 구원방테크죠.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애 전문가와 첫 번째 종목 상담하고 오는 동안에 제가 네. 아까 전에 이재필 전문가님 틀리셨으니까 나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채팅창에 등장해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네.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아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종목 전문가께서도 이재필 전문가께서도 다들 곤란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시금치 배추가 지금 검색을 당장 해보셔도 나오겠지만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그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퀴즈의 기준이요, 7월에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제가 통계 자료를 진짜 다 찾아봤거든요. 지금 굉장히 변명 열심히 네. 하고 계시잖아요. 이종복 전문가님께서 하여간 창행 네. 이 문제는 실수야.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부러 제가 오늘은 다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네. 아니, 너무들 다 잘 맞춰주셔가지고 이거 분명히 오늘 다 시금치 배추 하실 텐데 이런 생각으로 마련한 문제입니다. 뭐 틀리셔도 괜찮아요. 이거 틀린다고 뭐 문제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머리 아파 죽겠는데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범죄래요, 범죄. 정말 죄송해요. 자, 그러면 빨리 저 도망갈게요. 종목 진단해 주세요. 네, 종목 진단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샤넬 구띠님의 그래요? 종목으로 가볼게요. 아니, 하필 물가지수 이거 물가 오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싼 얘기 닉네임이 나오네요. 그런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뭐죠? 이 종목 잘만 들고 계시면 샤넬 구띠 좀 마련이 가능한지 질문 드려볼게요. 뭐죠? 샤페론입니다. 3,400원에 15%. 이 정도로 네. 만족하고 익절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 샤페론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저희 김영애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샤페론 3,400원이고 지금 현재도 5,000원대까지 간 종목이잖아요, 오늘. 이거 단기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샤페론입니다. 지금 닉네임도 샤넬 구띠님이어서 좀 많이 수익을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샤페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9월 초 정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요 구간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고 지금 이제 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매우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9월 초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 비만 치료제는 하반기, 4분기까지도 충분히 보셔도 되는 섹터군이다. 라는 이제 또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비만 치료제가 뭐 10월 달에 위고비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위고비 출시만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뭐 일라에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외에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또 일제히 하반기에 임상 이슈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위고비 출시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최근에 샤페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의 힘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대금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처럼 엄청나게 치고 가는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시장이 녹록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했거든요. 뭐 샤페론뿐만 아니라 뭐 블루엠텍, 뭐 최근에 대봉 LS, 뭐 인벤티지레 전체적으로 이제 대부분 신고가에 도달을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샤페론 같은 경우엔 저라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슬슬 수익을 볼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후발주자가 새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후발주자 잡을 준비하셔라 라고 해서 뭐 오늘도 말씀드렸고요. 저번 주에도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렸죠. 비만 치료제는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실 준비,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샤페론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끊어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수익 극대화에 대한 마음도 생기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차원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보면서 참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문제를 좀 잘못 낸 것 같아서 여기저기 지금 맹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지수가 그래도 받쳐주네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바짝 5장의 탄력을 붙입니다. 아니 이 시간에 정말 좀 오랜만이죠? 맞아요. 요즘 들어서 확실히 추석 연휴 지나고 지금 랭킹 효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몇 번째. 이대로라면 우리 지수 앞으로는 조금 다른 결을 볼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죠. 0.5% 상승 탄력이 점점 붙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32% 네. 오릅니다. 765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장중 고점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후반 들어서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네. 랭킹쇼 효과라고 했는데 서장께님이 랭킹쇼 인버스 효과. 아니 인버스가 이제 랭킹쇼에 도입이 되는 건가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네. 이 종목 전문가께서 올갱이국을 드셨다고요? 역시 같은 충청도 사람인 게 맞습니다. 올갱이 찾아봤는데 올갱이가 다슬기 맞아요? 맞아요. 특히 금강 올갱이국 미치는 거죠. 제가 고향에 이 올갱이국 진짜 유명한 데 있거든요. 잘하는 데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갑자기 또 배가 더 고파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피치펀치님의 종목이고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16만 5천 원에 10%. 사실 올해 들어서 삼천당 제약 상반기에 대단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요즘에는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자, 저때 보시죠. 7월 달에 23만 원 고점 찍고 계속 주가가 좀 내려옵니다. 현재는 13만 원대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1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거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여기서 이렇게 힘이 꺾여버린 건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천당 제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4분기에도 그렇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어떠한 이제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에서 또 가장 이 힘을 좀 잘 받는 종목군들을 잘 선별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를 또 이제 경구용 형태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이 또 추가적으로 아엘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분야들이었죠. 그런데 삼천당 제약이 실질적으로는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주목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일전에는 충분히 이제 좋은 수급 흐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고점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고점 구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힘이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나 제약 바이오가 워낙에 크게 움직였었는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즉 시장에서는 완전하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천당 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야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아마 이 구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 구간에 한번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닥 잡아주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최근 시장은 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슈,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수급을 받아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도 이제 이 16만 원 구간에 매물 구간 부딪혀서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의 움직임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지금 15만 원대에 또 단기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또 부딪히면서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이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5일선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힘이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켜줬었던 5일선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바닥권 12만 원 중반대까지 향해 갈 수가 있고요. 문제는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에 뭐 조정이 나온다, 혹은 제약바이오 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을 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일선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 15만 원, 2차 목표가 16만 원 안내 드리면서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실 때가 아마 이제 이 구간이었겠죠. 이 구간 자체가 힘이 조금 많이 빠져 있고 집중을 받지 못하는 구간에서 매물 구간에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접근했을 때가 약간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생겨날 수 있는 구간이었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5일선 이탈 시 정리, 1차 목표가 15만 원 구간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은 조금 손실이 나오더라도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해칭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일단은 약손실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1차적으로 15만 원대, 2차로는 16만 원 정도까지 생각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네, 지금 삼천당 제약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 뜨리잉님, 이응이응이응님 뭐요? 있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꼭 한번 반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네, 봐주신 것 같아요. 잠깐 반갑습니다. 들으셨대요. 자, 그리고 에로티백큐ම් 등류 새로운 종목 진단도 네. 요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괜찮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은 끝까지 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랭킹 하나 보고 저희 네. 주제에 대해서 보고 한번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최근 가장 비싸진 먹거리를 보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기준 말씀드리면 7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대비 8월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많이 올라간 증감률을 보는 겁니다. 배추가 73% 올랐고요. 3위는 뭘까요? 3위는 바로 뭘까요? 요겁니다. 시금치입니다. 아. 시금치가 무려 124%. 네. 이게 한 달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3위예요. 그러면 뭐 1위는 뭐 200%가 넘나요? 그러니까 이 파프리카나 아니면 그 부추가 남아있죠, 지금. 파프리카와 부추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7월에서 8월 동안의 변화. 자, 1, 2위의 대결, 그 결과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 네. 모든 분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뭐야? 왜 시금치가 3위야? 시금치와 배추가 당연히 1위일 것이다 네. 생각하셨을 텐데 7월에서 8월 달 실제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파프리카겠네. 갓김치, 파프리카는 안 먹는 걸로 부추 핸접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는 랭킹 주제는 살짝 밀어두고요. 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집중이 되고 있는가 미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파프리카 먹어야죠. 이제 뭐 가을이 되긴 했지만 파프리카, 가지, 토마토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카레에 넣어서 이렇게 카레에 먹으면 참 맛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올여름 마지막으로 해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들 지금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합니다. 0.32%. 시초가 부근에서의 사투가 일어나고 있고요. 62,700원, 800원. 선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한양행은 장중에 고점 16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네요. 현재는
15만 9,3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엑셀 세라퓨틱스가 22%까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혈액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정부 산하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15년짜리의 인공혈액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관 기업으로 엑셀 세라퓨틱스가 선정됐다는 소식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덜 태어나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혈액의 수요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200여 개국 가운데서 119개국, 119개국에서 혈액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 프로젝트, 인공혈액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엑셀 세라퓨틱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센즈랩이 15%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보안주의 움직임 나오고 있죠. 코칩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의 상승 17% 오늘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MLCC의 기술을 활용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될 수 있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2026년 상반기 양산 시작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그러면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코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기로부터 슈퍼커패시터 사업부를 인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리튬 2차 전지 초소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8% 상승을 이어가고요. 새롭게 올라온 종목은 바로 DB하이텍입니다. 아까 이 종목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곧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에 11%까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쿼리 증권에서 오늘 오후에 발표할 KRX 밸류업 지수에 이 한미반도체라든지 메리츠 금융지주, DB하이텍 등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던 기사도 있었거든요. DB하이텍뿐 아니라 DB까지 아래쪽으로 보시면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샤페론이 16%, 그리고 핑거가 16%, STO 관련주 핑거 강세 계속되고 있고 원준이 12%, 어제 원준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기, MLCC 협력사로 어제 삼성전기 쪽에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에 따라서 오늘장까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강부합권이고요. 토마토 시스템이 14%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미국 보험 쪽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호재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하이넥스가 3.7% 플러스 SY 스틸텍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오르지는 않고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고요. 슈어소프트테크가 1.9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DB, 이 종목이 7% 상승이고요. HLB 테라퓨틱스도 연일 좀 강세, 어제는 윗꼬리를 달고 오늘 다시 이걸 다 채우는 강한 양봉으로 9% 후반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랩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11%까지의 상승입니다. 영풍재지, 에코프로 BM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간 간격에서는 빠졌는데요. 아까 1시 구간에 있었던 토마토 시스템, 좀 전에 있었나요? 네,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루닛, 뷰노, JLK 이런 종목을 제가 쭉 봤는데요. 모두 60일선에 안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 AI에 대해서 어제 증권사의 분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의료 AI 업종에 대해서 흑자 전환, 해외 진출 등 개별주의 상승 동력이 더해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따른 우호적인 거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면서 의료 AI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해외 진출이 특히 주목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루닛, 뷰노, JLK 그리고 저희 회사와 이름이 비슷한 토마토 시스템까지 모두 다 60일선에 안착이 됐다고 합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의 수혜도 받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추가 상승 가능할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용 AI 쪽은 사실 좋은 이야기들은 정말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비단 토마토 시스템뿐만 아니라 루닛, 뷰노,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JLK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수주권들을 따내온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토마토 시스템이 올라가는 게 이 응급 환자에 대해서 AI 원격 의료가 미국 보험 쪽에서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격 의료가 이제 계속해서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뭐 결론적으로는 원격 의료가 반드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 수혜도 동시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또 의료 AI 쪽들이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수주권들을 따내오고 있는 상황이라 좋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료용 AI 쪽은 확실하게 가는 여성만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룬이 또 어느 정도는 흐름을 갖춰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용 AI 쪽도 사실 일전에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었죠.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급등하는 구간을 다 삼켜주고서 올라갈 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급등하는 구간을 다 삼켜주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의료용 AI 쪽이 시장에서 완전하게 주도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전에 루닛이 올라올 때 이 정도 구간에 또 같은 질문을 한번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의료용 AI를 한번 봐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좋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그 이상의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매물 구간 부딪히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런데 워낙에 지금 최근에 의료용 AI 쪽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올라와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 토마토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현재 그림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오늘 약간 또 윗꼬리를 그리는 게 매물대에 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토마토 시스템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이 매물 구간을 못 들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최근 올라온 구간이 다시 한번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의료용 AI 쪽은 좋은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들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다 같이 좋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을 잘 받아주는 종목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일단은 토마토 시스템 정도만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괜히 응원하게 되는 토마토 시스템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옷장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지수가 막 올라가죠?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코스피도 갑자기 쭉쭉 탄력 네. 점점 붙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서 좀 빼고 나머지로 가나 싶었는데 딱히 그러지도 않아요. 반도체 쪽 분위기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고, 이대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다 끌고 네. 쭉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에너지 바꿔서 잠깐 이거 뭐예요? 야차TV. 파프리카 TV 뭐 별게 다 있네요. 네. 이종국 전문가님 정답 무조건 부추려야 된다고 그래요. 의무군요. 네. 뭐 결과는 조금 이따 곧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요. 힌트를 자꾸 달라고 하시는데 힌트는 이미 뭐 잘 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뭘 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2차 전지로 그럼 가보죠. 네. 종이배님의 종목입니다. 삼성 SDI 한번 살펴볼 텐데요. 35만 4천 원에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권이시죠? 오늘 시원하게 좀 2차 전지 종목들 가고 있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일도 기대되는 이벤트가 뭐죠? K 배터리 쇼가 열린대요. 맞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기억하시죠? 인터 배터리 쇼 때 네.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이런 게 이슈가 받아서 확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이벤트가 있길 바라보면서 오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삼성 SDI, 그중에서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의 종목으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이제 또 거인의 시선 시간에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거를 또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번 주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었잖아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워낙에 또 뭐 하락 사이클로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힘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가 이번 주에 2차전지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2차전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2차전지가 지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 캐즘 구간과 무관하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오전에 가장 강조드린 섹터군이 2차전지 쪽에서는 전고체였거든요.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이야기되었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그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전고체라는 기대감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셀 관련된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바닥 잡고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소화해주지 못하면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양극재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보실 거면 포스코 홀딩스를 보셔야 된다라는 점, 확실하게 포스코 홀딩스는 밸류업에 대한 수혜까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우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오전에 전고체 쪽을 특히나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어찌됐든 현재 캐즘 구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는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열폭주와 전고체 쪽이죠. 열폭주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또 방어할 수 있는 수단, 그 다음에 향후에 궁극적으로 이 캐즘 구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원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러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주에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사이클을 받아준 거잖아요.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사이클을 받아주고서 저점 잡고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건데,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길게 보게 되면 지금 이 현재 단가 약 한 39만 원에서 40만 원 단가가 일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느냐? 이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40만 원 초반부터 40만 원 중반까지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강력한 수급으로 또 소화를 해줄 수가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저점에서 39만 원 정도까지 한 차례 사이클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강력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앞선 매물관을 삼켜주는 그림이 나와줄 때 삼성 SDI는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 지금 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전 저점 매수하면 다시 또 저가에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42만 원 구간이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뚫어주면 2차전지가 더 주도주로 움직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셀 관련된 종목군들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면 또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현재 구간을 뚫어준다. 그러면은 2차전지가 조금 더 주도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 상황이 워낙에 한 섹터군에 돈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청자님께서는 수익 중이시니까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했다가 이제 저점까지 또 눌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재매수를 하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물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주는지,
뚫어주면은 이제 42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뚫어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눌림 구간에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또다시 저점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눌리고 나서 한 번 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 삼성 SDI 상담을 해주시면서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쫙 짚어주셨거든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 내용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거인의 시선 내용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하고 있고 참 중요한 종목 진단을 네. 하고 있는데 맛있는 얘기가 채팅창에 너무 많이 나오네요. 배고파질 것 같아서 종목 진단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진단은 캐서린 신님의 종목입니다. 와, 하이브로 걱정 많으실 가보네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바닥입니다. 네. 주가 계속 내려가요. 17만 5천 원에 10%. 지금 주가는 16만 원대까지 얼마 전에 15만 원 갔다 왔어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하이브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심플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브 물타기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이브는 지금 단가가 17만 5천 원 구간이신데 저는 그냥 정리를 하고 다른 정보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기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줘야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눈에 띄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하이브가 최근에 뭐 수익성도 워낙에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너무 시끄럽죠.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신인 그룹 이제 또 글로벌 그룹인 캐치 아이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또 보여지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무언가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한다, 급등을 한다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저가를 좀 깨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반등 시 매도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브가 그래도 이 15만 원, 16만 원 구간 지켜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되 만약에 17만 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정리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가 이탈 15만 원 중반대를 다시 한번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정리해서 다른 조금 더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이거 오늘 음식물 물가 얘기하는데 결국 배고프죠? 결론은 물가 얘기가 아니라 배고프게 끝나게 되네요. 맞아요. 온갖 맛있는 얘기들이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보렵니다. 너무 배고파져요. 자, 오늘 레키저 주제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요즘에 가장 비싸진 먹거리였습니다.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그 최후의 1위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제일 비싸진 건가요? 1위는 바로 부추였습니다. 7월에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부추가 무려 한 달 동안 172%가 올라갔대요. 그리고 2위가 파프리카인데 네. 137%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충격적인 결과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범 전문가님, 그렇지. 좋아요. 자, 부추를 역시 마지막에 또 힌트 네. 제가 드리고 나서 맞춰주신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랭킹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1위가 부추였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향방도 반도체의 향방도 반짝반짝 할 것이다. 저희는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